제가 여름방학 때 제자들이 말도 없이 살아서 한 20명 얘네들한테 어떻게 왔나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 개강을 하기 전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우리나라에 다니는 학교가 아니고요. 근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봤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를 다 합격을 하나 있는 거죠. 학교를 들어갈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좋은 학교들을 이렇게 다 갔을까. 그래서 제가 무슨 의식이 생겼냐면 너네들 그러면 성장하면서 뭐가 이렇게 너네들한테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을 것 같은지. 강의 다니면서 제일 많이 닮았다라고 얘기 들었던 분이 누구냐면 이재용 씨. 제가 이재용 씨 저희 학부모님이 있어요. 6학년 때. 그래서 지난주에 지호가 포토를 싹 다 이렇게 집어놨더라고요. 근데 지호도 그렇고 이재용 씨도 그렇고 얼마나 나이스했는지 하는 겁니다. 담임한테 집도로 인사는 사실 저는 여태까지 못 만났는데 이재용 씨는 교실 들어오면 못 그랬던 데 그래서 제가 뭘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삼성에 뭘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이재용 닮은 AI 시대를 좀 얘기하겠는데 제가 그 무대에서 교육교수 하면서 AI만 가지고 정말 한 학기를 강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20분이기 때문에 핵심만 얘기하면서 학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혹시 챗GPT 유료 쓰시는 분? 유료를 전 세계 챗GPT 1위가 어디일까요? 미국입니다. 2위가 어딜까요? 2위. 네, 제가 네, 2위.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위가 아니었는데 2위예요. 근데 이 속도가 너무 무섭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AI에 대해서 다가오는 속도가 엄청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학교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딱 한 과목만 하면 영어과를 가르치는데 현재 현장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영작을 하는데 자기가 쓴 거를 비교해 보는데 영작을 챗GPT한테 물어보고 있고요. 두 번째, 원어민 소리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자기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세 번째, 여기 지금 보면 저널 있잖아. 아이가 쓴 저널을 집어넣고 바로 수정해달라고 하면 얘가 수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원어민과 동일하게 GD사인 그리고 영어 노래를 2분도 안 돼서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의 내 실력을 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내가 학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기 주도 학습 플랜을 얘가 다 짜줘요. 이게 현장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022년 11월 달에 AI의 획기적인 글을 넣었죠. 챗GPT가 딱 등장하면서 전 세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야지 레이커즈와 책을 두 번 냈는데 사람이 갖고 있는 지능, 인간의 지능이 인공지능에 뒤처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싱귤러티라고 해서 변곡점이다. 이 변곡점을 처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2029년 앞으로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이 안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이 교사들도 학교도 교육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 게 핵심은 뭐냐면 이거든요. AI가 이제는 뗄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사고한다. 이별이 AI 시대의 제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AI 에이전트 시대예요. 근데 과거에는요 AI한테 뭐 시키면 얘가 알아서 해주는 수동형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알아서 해주는 능력으로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AI 에이전트 시대가 저희가 우리 짜장면 먹을 때 여기서 다 시키잖아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 저희 골라가지고 이거 하나하나씩 알아봤어요. 평점, 막 머리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뭐라고 하면 짜장면 먹고 싶어 하는 순간 이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평점, 막 머리 기존에 내가 먹었던 거 다 해가지고 알아서 골라준 다음에 결제까지 다 해주는 저는 딱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짜장면 먹고 싶어. 근데 이게 그럼 교육 현장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잖아. 코 에이전 라지 레이러라고 해요. 나 분수 어려워라고 그냥 얘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가 바뀌냐면 얘가 분수 개념 설명이라는 목표를 얘가 알아서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예시를 들어주고 개념을 설명하고 퀴즈를 내는 이런 식으로 수업 계획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음성이 맞는지 텍스트가 맞는지를 알아서 계속 번갈아가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학생의 반응을 보고 얘가 계획을 아예 수정해주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막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는 교사는 없어질 거야? 학원은 그럼 과연 살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없어질 직업을 제가 말한 게 아니라 2020년 한국은행에서요 얘기했어요. 이런 직업들이 대체 가능성이 높다. 근데 왜 그러냐면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직업들은 아마 없어질 거다라고 이 한국은행에서 예측을 했고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없어지지 않고 특히 가수, 경호원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인간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러면 우리의 교육 목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그래서 전 세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방향성이요. 어디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매년 1월 달에 1월 초에 있는데 혹시 외국에 갈 일이 있으면 이 세스라고 해서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는 전 세계 가전제품에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번 이 세계가 어떻게 바뀔 것을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번에 2022년 6월 이번에 주제가 뭐냐면 이거 빌드스 AI 미팅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에 스며든 지능 뭘까? AI. 그런데요. AI 요게 나왔는데 작년에가 뭐였냐면 다이메인이라고 해서 AI에 뛰어들어라. 그 전에가 2024년이 AI 에이전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있죠. 그럼 이 시대에 어떤 역량을 아이한테 키워야지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부모가 될까? 이게 우리한테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25년 현재 우리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걸 키워줘야 될까? 저는 2등과 1등을 제가 가려놨는데 2등이 뭐였냐면요. 보세요. 능동적인 학습과 학습 전략이 스스로 하는 거.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 분석적인 사고. 아, 그런데 이거 어떻게 키우지? 우리한테 이제 다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적인 사고, 자기 스스로 하는 것들을 위해서 미래 사회랑 연결되어서 제가 정의를 해보고 이렇습니다. 정보 습득은 너무 쉬워졌습니다. 이제는 뭐가 중요할까요? 해석력이 중요한 시대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AI가 다 대답해줘요. 그럼 저희 뭐 말하면 될까요? 질문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질문력과 해석력이 중요하고 이 나와 있던 결과들을 뭘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을 위해서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복습. 너무 구태의연한 그런 대답인 것 같지만 이거 그다음에 AI가 함께 배우는 태도 길러주고 제대로 된 뭘 하고 질문을. 그래서 부모님이 정답을 제시하고 지시하는 이러한 관리자 입장에서 지금도 질문하고 피드백하는 이런 코칭의 역할을 맡는 게 부모의 역할로 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AI 시대 때 학교에서 아이들을 뭘 들어줄까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딱 정의를 했어요. 힘, 어떤 힘? 읽어내는 힘이 있어야 된다. 판단하면서 읽는 힘이 필요하죠. 근데 이 앞에 하나 더 스스로. 이거를 위해서 필요한 게 독서와 자기 주도를 길러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 어떤 그런 독서를 할까? 참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름방학 때요 제자들이 말도 없이 살아서 한 20명 이 얘네들한테 어떻게 왔나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 개강을 하기 전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우리나라에 다니는 학교가 아니고요. 얘네들이 와가지고 봤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를 다 합격을 하는 애들이었어요. 학교를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좋은 학교들을 이렇게 다 갔을까? 그래서 제가 무슨 호기심이 생겼냐면 너네들 그러면 성장하면서 뭐가 이렇게 너네들한테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을 것 같은지 이번 자료 남겨놓은 인터뷰 시간이에요. 그래서 쟤네들 인터뷰비 안 주고 쭉 주려고 한 명씩 돌아 서로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한 명씩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에 영초등학교를 졸업한 유지호입니다. 저는 올해 2월에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올해 8월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 입학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 생명과학을 전공하려고 하는데 경제학과 복수 전공을 해서 제약회사에서 매니지먼트 쪽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이후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한 습관을 잡는 과정이니까 많이 노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책을 많이 읽고 해야 되는 기초적인 공부를 꼼꼼히 하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래너를 써서 하루를 스스로 계획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Okay, hey guys, my name is Amy and I'm currently a sophomore i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ajoring in desig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kay, so I do major in design a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which is located in LA. I specifically do like web design and graphic design.
What I like to say is play a lot and read books, because you know when you're young you do have a lot of like readability, and I'd say write planners to get plans of what you want to do, because it really depends. Time management really matters. I think that would. 동일하게 얘네들이 한 10명을 인터뷰했는데 똑같이 나온 단어를 제가 골랐더니 독서랑 플랜인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 그게 너희들한테 좋았니? 네, 그것 때문에 저희 여태까지 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